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현병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현병 학회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현병이 어떤 질환인지 신세계병원 김형준 진료원장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100명당 1명꼴. 하지만 일부 강력범죄에서 피의자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부각되며 환자들은 사회적 편견에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진료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있었던 강남역 화장실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10대 소녀의 끔찍한 범행 때문에 이제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 조현병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정신질환의 일종을 말합니다. 조현이란 말이 좀 낯설어서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조절할 때 그 조자에다가 줄 현자를 붙인 말인데요. 조율이 안 된 현악기가 정확한 음을 낼 수 없듯이 뇌에서 생각을 조절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스스로 일정한 혈압이나 당을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매스컴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계에서는 유병률을 한 1%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5천만 중에 한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2만 가까운 숫자가 되겠죠.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좀 다른 특징을 좀 보면 남녀 비율은 비슷하긴 한데 대부분 발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합니다. 근데 그때가 아무래도 인생을 사는데 진학이라든지 취학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 시기들인데 이 발병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두고두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갖는 게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진행됐을 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크게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양성 증상은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해서 양성이라는 뜻으로 불리는데 가장 흔한 게 망상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진짜라고 믿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게 망상인데 가장 흔한 게 누군가 본인을 해코지하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라든지 또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관계망상 같은 경우를 많이 호소하고요. 이와 연관된 환청이 들리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증상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의미하는데 말수가 없어지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언증이 나타난다거나 의욕이 없는 무욕증이 나타나고 또 특히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인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고립 증상 같은 게 대표적인 음성 증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성 증상이 있으면 주변에서 봐도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렇게 조현병이 의심돼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안타깝게도 작년 심평원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 정도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0만 명 추정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치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방치되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걸까요? 이렇게 좀 치료를 잘 안 받는 이유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아직까지는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받는다거나 편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경우들도 있겠고 그게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좀 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직접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또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병식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증상들이 완화되어지면서 적절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좀 일부에서 어려운 환자들이 있겠지만 어떤 병이든지 뭐 이렇게 예후가 나쁜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가 있지만 예.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약물 치료나 적절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예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33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정상인과 거의 같은 생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로 보고 있고요. 네. 3분의 1 정도는 치료를 받았을 때 증상이 대부분 좋아지지만 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타인의 도움이 있은 경우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3분의 1 정도는 치료를 좀 계속 받아도 증상이 계속 남아서 입원 치료라든지 재활시설 같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료 방법으로 약물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조현병 환자분들은 심리 치료는 좀 보조적이고 약물 치료가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약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이 되어지고 또 예.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약물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평생 자기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와 또 약으로 자기 마음을 조절한다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사실은 주변에서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부작용도 좋고 효과도 좋아서 아주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조현병 환자가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평생 장시간 네. 복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꺼번에 치료를 받아서 딱 완치가 되면 좋을 텐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에 걸쳐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특징이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 지지, 또 가족들의 격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그 333 법칙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결국 3분의 2 정도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어쨌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그 사회적인 시선이 좀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대형 정신병원이나 네. 재활시설 같은 그런 수용 위주의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약물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인권의식 같은 게 성장이 되면서 수용을 좀 탈피해서 탈원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돌아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그런 의료 그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직업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서 한 60% 정도 환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이면서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네. 아직까지는 정상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진 환자들보다 60% 정도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좋은 약이나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좀 그런 게 빨리 개선이 되어져서 모든 조현병 환자분들이 좀 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네,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